안녕, 내 윙크 받아줘. 궤도 컴퓨팅 인프라 미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 서론 궤도 AI 컴퓨팅의 전략적 필요성. 미래의 우주 데이터 센터 SDC 건립은 단순한 기술적 상상을 넘어 지구상의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인프라가 직면한 근본적인 자원 및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 명령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DC는 궤도 상에서 지속적인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우주의 완벽한 진공을 활용한 자연 복사 냉각을 이용해 지상의 데이터 센터 대비 혁신적인 운영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이 시스템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냉각 시스템도 불필요하여 환경에 대한 순이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입니다. 유럽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궤도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 전기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고 냉각을 위한 담수 사용을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즉 CAPEX의 주요 요소인 높은 발사 비용과 방사선 내구성 확보 비용에도 불구하고 궤도 시스템은 지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부족, 물 부족 문제, 그리고 복잡한 지방 규제나 지리 정치적 마찰을 회피함으로써 운영 비용, 즉 OPEX를 혁신적으로 절감합니다. 궤도 기반 시스템은 PUE, 즉 전력 사용, 효율성 측면에서 지상시설이 도달할 수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주에서의 에너지 비용은 지상 기반 옵션보다 10배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이제 SDC 구축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닌 재정적으로 현명한 투자 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클라우드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NVIDIA, H백과 같은 최첨단 AI 가속기의 궤도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미래를 현실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논리 지상 하이퍼스케일의 지속 불가능성.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은 특히 인공지능 AI의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자원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약 460테라와트시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소비량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전력 수요는 기존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특정 지역에서는 자원 병목 현상을 일으키며 프로젝트 보류나 소비자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냉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신선한 물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물 부족은 또 다른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지상 인프라가 물리적, 환경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업들은 배치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복잡한 운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 개발은 사유재산법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지방의 복잡한 구역 설정 규제 등 까다로운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및 지리 정치적 복잡성은 지상 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현대 AI 컴퓨팅의 기하급수적인 확장 속도를 따라잡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궤도 컴퓨팅 시스템은 지상의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설계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주의 진공 환경은 기계적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적인 복사 냉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냉각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거의 완벽에 가까운 PUE를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궤도 시스템은 지구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상시설에 필수적인 무거운 배터리나 백업 전력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 효율성 덕분에 발사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우주에서의 에너지 비용은 지상 기반 옵션보다 10배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또는 허가 관련 제약 없이 거의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모듈화된 배포 방식을 채택하여 AI 컴퓨팅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맞춰 신속한 용량 증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환경에 대한 순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궤도로의 전환은 지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력 및 냉각이라는 핵심 자원의 무제한적인 가용성과 비용 절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발사 CAPEX는 이후의 대규모 지속적인 OPEX 절감을 통해 상쇄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과제 1. 진공 환경에서의 열 관리. 우주 공간의 열 관리는 지상과는 달리 대류가 불가능하며 전도와 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궤도 데이터 센터의 열 설계 성공은 내부 열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열을 고열원에서 외부 복사 패널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열 관리는 구성 요소 수준에서 라디에이터 인터페이스까지의 열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AI 가속기의 높은 열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는 고도화된 전도 및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합해야 합니다. 첫째, 고전도성 물질인 HIK 플레이트와 같은 첨단 소재의 개발 및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플레이트는 고전력 구성 요소에서 세시로 열을 신속하게 확산시켜 열 저항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히트 파이프 시스템입니다. 열을 구성 요소로부터 외부 복사기로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정온 전도 히트 파이프와 가변 전도 히트 파이프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며 카드-대-셋이 링크를 개선하여 전체 시스템의 열 저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무중력 환경을 위한 액체 냉각 기술의 적용입니다. 지상에서 효율성을 입증한 액체 냉각 기술을 우주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이렉트-투-칩 냉각 방식은 고전력 구성 요소에 부착된 콜드 플레이트 위로 유전체 유체를 직접 순환시킵니다. 무중력 환경에서는 액체의 층류와 정밀한 압력 조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중 위상 침지 냉각 방식은 낮은 끓는 점 유체를 이용한 상변화 과정으로 높은 효율을 보이지만 무중력 환경에서 응축 및 액체 순환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요구됩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의 성공은 외부 복사 냉각 능력보다는 내부 열 전달, 즉 전도 및 액체 냉각을 마스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과제 2. 시스템 탄력성 및 방사선 내성 확보. 우주 환경은 전자 부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이온화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요 위협에는 은하 우주선, 태양 에너지 입자, 그리고 벤 앨런대에 포획된 입자들이 포함됩니다. AI 컴퓨팅의 핵심인 TPU 및 H100 GPU와 같은 첨단 가속기는 방사선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첫째, 총이온화 선량 즉 TID는 절연층의 전하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점진적인 손상으로 기능적 실패를 유발합니다. 둘째, 단일 이벤트 효과 SE는 단일 고에너지 입자 충돌로 인한 손상입니다. 단일 이벤트 업셋 SU는 메모리 비트를 뒤집는 소프트 오류로 AI 계산 정확도를 위협합니다. 단일 이벤트 레치업 SEL은 반도체 내부 단락을 유발하여 장치를 태워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으로 즉각적인 전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내성 전략은 물리적 차폐와 논리적 중복성 및 오류 수정 코드를 포함하는 방사선 경화, 즉 레드-하드 기술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방사선 경화 부품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품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뒤처지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기술 격차로 인해 최신 상업용 GPU, TPU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궤도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궤도 AI의 경제적 타당성은 현대적인 AI 가속기에 대한 방사선 내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클라우드가 H100을 궤도에서 테스트한 것처럼 엄격한 차폐 설계, 메모리 및 레지스터 파일에 대한 오류 수정 코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재구성을 위한 특수 설계 변형을 통해 COTS 구성 요소의 내방사선 성능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고성능 AI 컴퓨팅의 핵심인 하드웨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설계 위험은 SU와 같은 소프트 오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감지하고 복구하여 완화하는 운영 관리로 전환됩니다. 첨단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ID는 설계 경화 기법이나 물리적 차폐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SU는 오류 수정 코드, ECC나 3중 중복 투표 논리, 그리고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스크러버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SEL은 전류 제한 회로를 사용하고 신속한 고장 감지 및 격리, SEL에 덜 취약한 설계 레이아웃 고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연결성 및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궤도 데이터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은 컴퓨팅 노드 간의 초고속 연결, 즉 ISL과 지상으로의 고용량 데이터 다운링크, FSO에 달려 있습니다. 대규모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수많은 가속기의 작업을 분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대역 폭과 초저지연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의 ISL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시스템보다 훨씬 더 밀집된 대형 위성 군집, 대형 비행 즉 컴팩트 포메이션 플라잉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긴밀한 클러스터링은 고대역폭 통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매우 정밀한 자세 결정 및 제어 시스템 ADCS를 필요로 합니다. 밀집 대형 비행의 필요성은 궤도 잔해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할 경우 충돌 회피 기동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주-지상 광학 레이저 통신
FSO는 고성능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무선 주파수 RF 통신은 현대 임무 장비가 포착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저 통신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단일 링크에서 RF 대비 10배에서 100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NASA의 TBIRD는 100Gbps 통신을 시연했습니다. FSO 시스템은 고성능을 위해 극도의 정밀도와 환경 변수에 대한 내성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밀 포인팅입니다. FSO는 마이크로 라디안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며 ADCS는 빔폭의 110 수준으로 안테나를 지구 방향으로 정확하게 겨냥해야 합니다. 빔폭의 절반만큼만 벗어나도 수신 전력이 절반 감소하며 1도 오차는 신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트래커, 태양 센서, 자이로스코프 등의 여러 센서를 조합하여 정밀한 자세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대기 감쇄입니다. FSO 빔은 가스, 에어로졸, 먼지, 연기, 비, 눈, 안개 등 대기 중의 다양한 입자로 인해 신호 손실을 겪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흡수 및 산란 현상을 통해 광학빔의 감쇄를 유발합니다. 대기 난류는 광학빔의 공간적 일관성 상실을 초래하며 이는 광통신 시스템의 전력 수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수신기 구경 크기를 늘리면 비교적 빠른 변동이 평균화되어 채널 페이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ISL 효율성을 위한 밀집된 클러스터 대형과 FSO 다운링크를 위한 마이크로 라디안 수준의 포인팅이라는 이중 요구사항은 궤도 데이터 센터의 ADCS 서브 시스템이 일반적인 통신 위성보다 훨씬 더 정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술 제약으로 포인팅 정확도는 마이크로 라디안 수준이 필요하며 대기 감쇄는 다중 지상국 사용으로 입사각 변동은 수신기 구경 크기 증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업화 로드맵 및 경제성 평가 궤도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 확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초기 발사 비용, 즉 CAPX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등장으로 비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차폐, 구조 및 하드웨어에 필요한 상당한 질량을 가진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는 것은 여전히 막대한 자본 지출을 요구합니다. SDC의 상업적 타당성은 10배 저렴한 에너지 OPEX와 제로-PUE 운영이 발사 및 방사선, 경화 부품에 들어가는 CAPX를 지상 데이터 센터의 확장보다 더 빠르게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은 궤도 컴퓨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NVIDIA의 지원을 받는 스타클라우드는 선도적인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NVIDIA H100 GPU를 궤도에서 작동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으며 이는 우주에서 이러한 강력한 컴퓨팅 하드웨어가 작동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스타클라우드는 2026년에 다음 주요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기술 성숙 속도는 시장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구글 역시 궤도에서 확장 가능한 AI 인프라 시스템인 프로젝트 성캐쳐 개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역시 이 시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궤도 컴퓨팅이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시장의 격전지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AW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컴퓨팅 용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궤도 DC가 미래 AI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해징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상업적 채택을 가속화하고 초기 자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관들은 기후 친화적인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궤도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여 상업적 채택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안전 및 궤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SDC는 지상의 규제는 피하지만 국제우주법과 우주잔해 문제라는 지정학적 복잡성에 직면합니다. 궤도 잔해와의 충돌 위험은 현실적인 위협이며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잔해 회피를 위해 여러 차례 기동해야 했던 사례에서 그 위험성이 확인됩니다. 궤도 잔해 증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근지구 우주를 보존하기 위한 전 세계 주요 우주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엄격한 국제 지침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NASA를 비롯한 주요 우주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잔해 완화 지침을 발표했으며 2002년에는 범기관 우주잔해 조정위원회 IADC가 합의된 지침을 채택했고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화 조치에는 잔해가 적은 궤도 영역 사용, 특정 우주선 자세 채택, 그리고 잔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능동적인 기동 등 운영 절차의 구현이 포함됩니다. ISL 효율성을 위한 밀집된 클러스터링 요구사항은 안전한 궤도 운영 및 잔해 회피 의무와 근본적으로 상충됩니다.
크고 밀집된 고질량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는 궤도 충돌 단면적과 위험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전용 잔해 추적, 신속한 기동을 위한 고출력 추진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인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된 폐기 궤도 진입 계획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강요하며 궤도 기동성을 OPEX의 중요한 요소로 만듭니다. 규제 기관은 상업적 혁신과 궤도 공간의 장기적인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업데이트된 프레임워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새로운 대규모 궤도 군집에 대해 의무적인 능동 잔해 제거, ADR 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궤도 컴퓨팅 인프라의 구축은 AI 시대의 컴퓨팅 확장성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기술적 돌파구입니다. 분석 결과 궤도 데이터 센터의 주요 매력은 PUE가 거의 완벽하고 전력이 무제한적이라는 점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OPEX 절감 능력에 있으며, 이는 지상의 전력 및 물 부족 문제와 규제적 마찰을 우회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핵심 기술 과제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열 관리입니다. 진공 환경에서 고성능 AI 가속기의 열을 효율적으로 전도하고 복사하기 위해 HIK 플레이트와 무중력, 액체 냉각을 통합하는 고난도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사선 내성입니다. 최신 GPU, TPU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방사선 경화 기술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COTS 하드웨어에 기반한 정교한 소프트웨어적 오류 수정 아키텍처를 요구합니다. 셋째, 데이터 연결성 및 안전입니다. 고속 FSO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 라디안 수준의 포인팅과 ISL을 위한 밀집, 대형 비행은 우주잔의 회피 및 기동에 대한 고도화된 ADCS 설계 및 규제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R&D 우선순위를 장기적인 궤도 신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발사 비용 절감에 집중하기보다는 AI 가속기의 장기적인 궤도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사선 내성, COTS 기술 및 무중력 열 관리 시스템 개발에 R&D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방사선에 민감한 컴퓨팅 코어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오류 내성 메커니즘을 표준화하고, 보조 전자장치에는 고비용의 전문 레드-하드 부품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성능과 내구성 사이의 경제적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규제 선점 전략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UN 및 IADC 지침을 초과하는 수준의 선제적인 잔해 완화 전략, 예를 들어 의무적인 능동 폐기 궤도 진입 시스템 내장을 채택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궤도 공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궤도 컴퓨팅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며 2026년 이후로 예정된 상업적 발사 로드맵을 통해 볼 때 향후 10년 이내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